예, 오늘 월요일입니다. 저희끼리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는 아니고 두 가지 소식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배터리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이수환 전문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안녕하세요, 이수환입니다. 요즘 요거 많이 먹고 있어요. 매국 노냐? 중공편을 드냐? 아, 제가요? 아니 뭐 그런 식의 댓글이 많이 달려 있다라는 뭐 거를 제가 이제 전해드리는 건데, 네. 뭐 제가 그랬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 평가가 그렇더라. 평가 뭐 일부의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을 보면 대다수의 평가. 아닌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뭐 해명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웃기고, 네. 뭐 벤츠가 섰던 중국 배터리 회사의 정체에 대해서 파라시스. 네. 뭐 일단 파라시스라는 회사의 기업명이 언급되면서 네. 뭐 어디 뭐 삼류 회사냐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제 네. 오늘은 파라시스라는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그 히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결론적으로 어쨌든 결론부터 여쭤볼게요. 네. 좋은 회사입니까? 좋은 회사의 기준이 뭐죠? 그러니까 기준은 뭐 알아서 정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기준? 돈 잘 벌고 기술력 있고 뭐 믿을만하다. 일단 믿을만하다는 뭐 지금 현 시점에서는 불분명하고요. 네. 중국에 이제 예를 들면 CATL 하고 BYD 정도를 뺀 나머지의 탑10이 있다 그러면 1등과 2등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지난 5, 6년 동안 계속해서 손바뀜이 많이 일어났어요. 특히 2018년 전후로 1세대 배터리 기업들이 손 정리가 되었고, 네. 지금 있는 탑10에 들어와 있는 회사는 2019년 이후 성장한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역사도 짧고, 향후 2, 3년 내에 뭐 회사가 망하거나 네. 아니면은 제대로 투자를 못해서 사라질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뭐 신뢰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기업도 역사나 이런 측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불확실합니다. 믿을만한 회사는 아니다라는. 믿을만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순위로 보면은 파라시스에서 언급되고 있는 건 국내에서 기사를 찾아보면 이제 시장조사 업체 있죠, 뭐 SN 리서치가 조사한 거 보면 이제 파라시스 이제 그 감사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지난해 전 세계 배터리 회사 탑10 안에 진입을 했어요. 이 회사가 제 기억으로는 아마 8인가 9위 정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때 아마 사람들이 인식을 좀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나 회사의 역사를 이렇게 곱씹어 보면 일단 그 회사가 꽤 오래됐어요. 네. 지금 회사 역사가 제가 좀 살펴보니까 저희가 뭐 간헐적으로 이제 파라시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계속 개별적으로 언급을 드리긴 했었는데, 일단 이 회사는 2002년에 설립됐습니다. 오래되었네요. 꽤 오래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 중국 사업을 이제 먼저 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 먼저 법인을 세웠어요. 네. 2002년에 미국에서 먼저 법인을 세우고 중국의 법인을 세운 건 2009년입니다. 2009년. 그럼 왜 미국에 먼저 법인을 세웠냐? 이 회사에 창업자 2명이 있습니다. 네. 창업자 2명이, 한 명은 왕위라는 사람이고, 왕위라는 사람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케이스 디 케플러라는 사람이에요. 그 외국인이죠. 미국 사람인데, 네. 이 왕이라는 사람은 전형적인 중국계 이제 그 중국인이지만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1997년에 몰리 에너지라는 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여기는 굉장히 그 지금도 이제 이 몰리 에너지라는 회사가 존재하는데, 네. 배터리 쪽에서는 과거에 소니 캠코더에 배터리를 공급한 전력이 있는 회사고, 네. 그다음에 케이스 디 케플러라는 사람은 미국 아르곤 국립연구소에 다녔다가, 그러니까 아르곤 국립연구소는 미국 최초의 국립연구소입니다. 주로 에너지를 연구하는 네. 회사인데, 그 연구소인데, 여기 있다가 1999년에 폴리스터라는 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근데 이 폴리스터라는 회사가 굉장히 중요한 회사예요. 왜냐하면 SK온의 전신이었던 SKC, 그러니까 SK그룹의 배터리 사업을 좀 중점적으로 했었던 SKC에서 이 폴리스터에서 배터리를 만들던 사람을 채용하면서 본격적으로 배터리 사업을 좀 제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실제 지분도 이 두 사람이 뭐 49대 51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초의 리튬이온 배터리, 그러니까 아사히 카세이의 펠로우 분이 노벨상 받으셨잖아요. 3인 뭐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걸 개발해가지고.
그때부터 1990년대 중후반부터 미국에 있던 배터리 연구소와 배터리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네. 2002년도에 먼저 법인을 설립하고 이후에 중국의 법인을 설립한, 어떻게 보면 핵심 인력과 기술 그리고 법인의 시작은 미국에서 시작된 회사다. 지금도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지금도 법인은 중국이 훨씬 크죠. 훨씬 크지만 중국 법인을 지배하는 곳은 미국 법인이에요? 아닙니다. 별도 최근에 지배구조가 좀 바뀌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이 회사의 창립자였던 왕이와 케플러는, 이 두 사람은 지금도 회사에 근무 중에 있고 두 사람이 배터리 1세대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배터리의 1세대부터 R&D를 하고 그 기업에 근무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던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해석을 해보면 미국에서 시작한 배터리 회사다. 뭐 그렇죠. 시작 자체는 그렇습니다. 중국 회사지만 약간 긍정 톤의 어떤 느낌이 좀 있습니다. 긍정적인 건 아니고요. 네, 긍정적인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한 겁니다. 사실을. 그렇군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아까 몰리셀 말씀드렸잖아요. 이 회사가 소니의 캠코더용 배터리 공급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가 폭삭 뭐라 그러니까 굉장히 공경에 처합니다. 왜냐하면 이 배터리 공급했다가 이 배터리가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이 회사의 존폐 기로에 좀 선 전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거로 따지면 실패한 배터리 회사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나와서 만든 회사다, 이렇게 보면 또 부정적인 톤이 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네. 그러다가 지금 이제 벤츠와 엮이게 된 거는 2018년부터예요. 2018년. 네. 2018년에 벤츠는 벤츠라는 회사는 브랜드이자 기업명이긴 하지만 메르세데스 벤츠 모기업이 있잖아요. 다임러. 네. 다임러가 2018년에 파라시스와 계약을 합니다. 네. 10년 동안 170기가와트씩 규모의 배터리를 공급을 하는 계약을 하면서, 그 정도 규모면 큰 거죠. 꽤 큰 거죠. 네. 그러면서 지분 3%를 인수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적절한 시기에 배터리를 공급받고자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3%라는 게 어떤 지배구조를 영향을 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또 중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또 중국 정부의 눈치도 좀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가 3%의 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재밌는 이제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2021년, 그러니까 2018년에 계약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외신에서 벤츠가 파라시스의 배터리 셀의 품질에 의구심을 품고 자체 배터리를 개발하겠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파라시스가 반박을 해요. 아니다. 다임러와 아주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배터리가 다임러 산하의 전기차에 탑재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탑재는 되었죠. 탑재가 됐는데 이때 제가 일전에 왜 CATL 배터리가 쓰였냐고 벤츠에 말씀을 드렸냐면, 저기 한국에서 누가 부사장인지가 나와서 CATL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벤츠의 전기차 개발 총괄이 있어요. 스타진스키라는 분인데, 이 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EQE, EQS EQ 시리즈 전기차에 CATL 배터리가 쓰였다고 본인이 얘기했죠. 본인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개발 총괄이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재미있는 건 그 와중에 말입니다. 파라시스가 이제 우리 배터리가 벤츠에 탑재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아까 직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탑재된 게 예를 들면 벤츠도 차종이 많잖아요. 상용차도 있고 트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EVA2 플랫폼에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이 EVA 플랫폼이 어떤 플랫폼이냐면 EQS, EQE에 들어가는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배터리 공급사는 EQS, EQE에 배터리가 탑재된다고 얘기를 했고, 아이러니하게도 벤츠의 전기차 개발 총괄은 CATL 배터리가 쓰인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무래도 배터리 공급 업체에는 중국 기업이기도 하고 좀 부풀리려는 경향이 있다 보니 개발 총괄이 얘기한 얘기를 더 우선시할 수밖에 없었고, 하지만 개발 총괄의 말은 결론적으로는 거짓이었다. 의도적으로 거짓을 한 건지, 아니면 본인이 착각을 한 건지. 착각일 가능성이 더 착각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배터리를 섞어서 썼거든요.
LG 배터리도 쓰고 SK 배터리도 쓰고 파라시스 배터리도 쓰고 네. CATL 배터리도 썼고요. 네. 그래서 그 회사의 정체를 알아봤더니 그냥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뭐 그런 과정이 있지만 불안하다. 불안하다는 이유는 제가 재무제표를 좀 들춰봤어요. 재무제표를 네. 들춰봤더니 2022년도에 매출이 115억 위안, 그러니까 한화로 2조 1,400억 정도 합니다. 많이 하네요. 뭐 네. 그렇죠. 그다음 네. 뭐 CATL에 비하면 뭐 CATL 얼마 정도? CATL이 여기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뭐 100조가 넘죠? 아 그래요? 네, 넘죠. 네. 2023년에 파라시스가 매출이 164억 위안, 그러니까 한화로 3조 원을 넘는 매출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성장을 했어요. 몇 년도요? 2022년도에 한화로 2조 1,400억 정도 했고, 네. 2023년, 그러니까 네. 지난해에 3조 1,000억 원 정도의 네.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표면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네. 근데 그러나 순이익들이 있잖아요. 네. 적자예요. 그 적자인데다가 적자폭도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니까 적자를 보면 2022년에 1,700억 정도 적자 봤거든요, 순이익이. 근데 작년에 3,300억 정도, 그러니까 2배 정도 적자폭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추세로 갔을 때는 이 회사는 어쨌든 중국에서 본진에서, 그러니까 이 회사의 특징이 있는데 중국이 대부분 원통이나 각형 배터리를 중심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중국에서 손꼽히는 파우치형 배터리를 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파우치형 배터리 하는 토종 기업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네. 이 기업은 뭐 미국에서 시작하긴 했지만 파우치형으로 시작해서 파우치형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실적은 좋지 않다 그러나.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연에 한 33조 정도 합니까? 그 정도 합니다. 20몇 예. 조에서 25조에서 한 30조 네, 그 정도 왔다 합니다. 갔다 뭐 하죠. SK온이 얼마 정도 하죠? SK온이 그거에 미치는 뭐 20조 정도 내외로 제가 기억이 하는데요. 근데 뭐 적자 내는 것만 갖고 뭐 불안하다라고 얘기하면 SK온도 적자 아닙니까? 적자긴 한데 이게 네.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이 네. 적자를 보게 되면 보존하는 방식, 우리나라는 민간 기업이지만 네. 그 작년 9월에 파라시스가, 그러니까 여기 공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간저우와 광저우, 네. 그 두 군데의 공장이 있는데 광저우 국유자산관리그룹에 투자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 지방 정부의 통제를 받는 기업이 된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갔을 때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업자 두 사람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 기업에 있다가 창업을 한 회사고, 네. 지금도 지배 구조도 그 두 사람이 작용하는 돼 있는데 중국 공산당의 어떤 보조금을 이제 받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원해서 받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상황을 보면. 하여튼 사업은 어렵다. 사업은 지금 계속 뭐 재무제표 상으로도 그렇게 해서 적자를 보고 있고, 중국 지방정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중국 현지에서 나온 보도를 보면 이렇게 지방정부 돈이 들어가면은 사실상 이제 지방정부의 그 지배를 받게 되는 회사로 바뀌게 되고, 그 해당 공장이 그러죠. 뭐 대표적으로 BOE 같은 경우에도 뭐 베이징 뭐 여러 지방에 있는 공장들이 서로 주주들이 다르잖아요. 지방정부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지방정부의 돈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원만한 사업을 완전히 중국 회사로 뭐 탈바꿈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얘기의 본질은, 그래서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한 그 전기차에 대해서 네. 일반 대중들은 되게 불안한 마음을 불안할 수 있죠. 느낄 네. 수밖에 없고, 그것이 좀 더 확대하면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여론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의견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그래서 의미 있는 그 지난 주말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난 주말에 이제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그 뭐냐면 이게 모수가,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니에 따라 다른데,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분석해 보니까 국내산이 89%였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 저도 그 기사 봤습니다. 예, 근데 이게 모수로 따지면 국내 전기차가 훨씬 많이 팔렸기 때문에 좀 이거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숫자에 좀 매몰대감이 없지 않아 좀 있어 보이긴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산 배터리가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냐에 대한 부분들을 차치하고서는 일단 모든 배터리는 위험합니다. 모든 배터리는 위험하고, 두 번째는 중국산이든 국내산이든 아니면 혹시 뭐 미국산이든 인도네시아산이든 이게 어느 메이커가
어디서 소재를 조달해 와서 만들어진지에 대한, 예를 들면 유럽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배터리 패스포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력 관리제죠. 그런 것들이 국내에도 적극적으로 도입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예를 들면 과거 국내에서도 많은 이제 그 이슈가 있었던 코나 EV에 들어갔던 LG 엔소 배터리 같은 경우에 중간에 논란이 있었던 건 그게 중국에 있는 난징 공장에서 만든 특정 모델의 배터리였다. 그리고 그 특정 모델의 배터리에는 중국산 분리막이 쓰였고 중국산 양극재가 쓰였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돌이켜 보게 되면은 누가 어느 지역에서 누구한테 조달받은 소재를 가지고 배터리를 만들었는지에 따라까지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들이 생겨서 무조건 중국산이라고 해서 뭐 불안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투명하게 좀 보장될 수 있도록 배터리 패스포트 제도 같은 제도를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전기차 잘 안 팔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그거는 뭐 제가 봐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뭐 이리저리 포장하고 그 때움질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당분간 국내에서 전기차 판매는 상당한 고전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뭐 저기 페라시스 얘기는 좀 하시고요.